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은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한 여성의 놀라운 사연인데요. 그녀는 아주 우연치 않게 이웃 아주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국의 한 화상 전문 병원을 방문했다가 그만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14살 딸 아이의 엄마 이자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소중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딸 마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과 노는 것보다 남자아이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수시간이 넘도록 흙과 돌을 이용해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며 자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매우 거친 놀이를 좋아한 활기찬 아이였어요. 지금은 저와 이혼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매일 아침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새벽부터 놀아달라는 마리를 보고는 마치 멈추지 않는 로봇이라고 할 정도로 마리는 어렸을 때부터 겁모르고 뛰어다니는 매우 거친 여자아이였습니다. 제 딸이 제일 좋아했던 그 당시의 취미로는 스케이트보드처럼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놀이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남자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정말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커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딸 마리가 밖으로 놀러를 나간다고 할 때에는 작은 가방에 밴드나 상처 부위에 바를 수 있는 크림,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것을 작게나마 항상 넣어주면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 곧바로 가방에 있는 약들을 꺼내서 흉터가 남지 않게 곧장 바르라는 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 정도로 거친 놀이를 좋아했는데요. 제 딸아이는 무릎에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만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농구나 스케이트보드처럼 인도에 넘어지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이를 주로 했기에 저희 마리의 무릎에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밴드가 붙어져 있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친 놀이를 좋아하던 것도 잠시 마리는 점점 남자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거칠게 놀던 어린 시절을 지나 학교에 입학하고 이성에 관해 눈을 뜨고 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자아이들과 농구를 하며 놀지도 않고 밖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거나 여름 따가운 햇살 밑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노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느 여자아이들과 비슷하게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핸드폰 속의 유명 스타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저에게는 어렸을 때와 똑같이 소중하고도 특별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요. 마리의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 마리와 함께 새롭게 가게 될 학교의 준비물을 사고 집에서 함께 졸업식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다리랑 팔꿈치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냐면서요. 저는 그저 마리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건 마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일종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란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러한 작은 흉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옅어질 것이고 또 큰 흉터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충분히 없어질 수 있으니 별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마리는 그러한 답을 원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다리에 흉터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전혀 여성스럽게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저한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저 또한 한 여성으로서 마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속상한 마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느 여자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사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흉터들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나를 위한 행동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더 이상 몸에 있는 흉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평범하게 다하면 된다는 말과 함께 저는 딸의 다리를 보고는 그렇게 흉터가 크지도 않으니 더 이상의 투정은 그만 부리라는 강한 어조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니 마리에게 미안해지네요. 마리는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든 짐을 정리한 뒤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마리는 그런 사소한 대화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렇게 마리가 새로운 등급의 학교에 가게 된 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평범한 일상의 업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일이 너무나 늦게 지연되고 저뿐만 아니라 회사팀 전체가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 늦게 들어가는 날은 꼭 그 전날 집에 있는 식탁 위에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올려두고는 마리에게 제가 늦게 온다면 이 돈으로 저녁을 먹고 있으라는 저희만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겨버린 야근 일정이라 돈을 전혀 놔두고 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마리에게 야근으로 늦어질 것 같다는 문자를 하고 혹시나 남아있는 용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녁을 사 먹고 있으라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마리의 핸드폰에 남겨두었지만 마리는 저의 야근이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어요. 전화는 저희 집 근처 응급센터에서 온 거였고 수화기 너머의 응급실 관계자는 저희 딸 마리가 요리를 하던 중 허벅지 쪽에 뜨거운 스프를 전부 쏟아버리면서 접촉성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응급구조사가 보호자로 함께 있으며 병원 응급실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어머님, 최대한 빨리 와주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응급실로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의 상태를 본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허벅지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본 의사는 화상 부위는 빠르게 잡아내어 심각한 단계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화상 치료가 모두 진정된 뒤에 흉터는 아마도 크게 남을 것이고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해주시면서 응급실의 하루 치료 비용은 고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치료도 할 수 없어 일단 퇴원을 하고 통원으로 병원을 방문해 화상 치료를 받으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리는 저에게 너무나 배고파서 집에 있는 계란들로 요리를 하려고 했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해주면서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저녁 사 먹을 돈을 놔두고 오지 않은 저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그저 마리를 꼭 끌어안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려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마리와 저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점점 쾌활하고 명랑하게 지내오던 원래 모습과는 다르게 어째서인지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고 학교가 끝나고는 꼭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러한 모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마리는 저에게 내 몸에 안 그래도 흉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허벅지 부위에 크게 남아있는 화상의 흉터는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낮춘다고 하며 저에게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내보라면서 매일매일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저도 피부의 치료를 도와주고 싶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해 마리의 상태를 말하고 조언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대했던 프랑스의 의사들은 기본적인 화상치료 자체도 이미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모두 완료된 뒤에 흉터 치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이 동반되고 또 흉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재생 전문 치료는 현재 프랑스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조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흉터는 그저 포기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만을 해주었어요. 저 또한 처음 마리의 응급실 치료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마리의 흉터가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좋지 않은 우울감과 제 딸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마리뿐만이 아닌 저까지도 제 마음의 흉터를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갔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멀리 있는 병원에 가서 마리의 흉터를 지울 수 있는지 상담을 하고 다녔지만 그때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재생치료의 말도 안 되는 비용은 저를 자꾸 움츠리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이제 아예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매일 아침 마리의 얼굴을 보기도 힘든 나날이 이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화목해 보이는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온 날 그 한국인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을 주면서 팬케이크와 비슷하니 한번 먹어보라는 말과 함께 동네 옆집 주민으로서 앞으로 잘 지내자는 감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에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왜인지 모르게 마리는 놀아도 학교가 아닌 바로 옆집 한국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평소 한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는 날에는 꼭 자기의 방문을 열고 직접 나와 인사해 주었어요. 이런 나날들 속에서도 그 한국인 가족들은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옆집의 한국인 가족에게 마리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제 상황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 가족의 친구는 자신들이 조만간 한국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한국에 있는 화상과 흉터의 전문 치료병원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약 4주 뒤 회사에 오랜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장기 휴가를 신청한 채 저희 딸 마리, 그리고 그 한국인 가족과 함께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싫어했던 마리는 흉터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니 조금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서 무언가 기대감에 부푼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가 살던 프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고,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어 주었지만, 저는 딸의 흉터 상담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내 마음을 접고 그 한국인 가족과 곧바로 미리 알아놓은 흉터 전문 치료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 병원은 서울의 매우 높은 빌딩 숲들 사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이미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딸 마리보다 더욱 넓은 면적의 흉터를 가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 병원이라면 분명 프랑스에서보다는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던 그 한국인 의사는 다소 영어에 약한 저에게 마리의 상태는 현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많이 재생된 것은 맞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쉽게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흉터를 치료하는 것에는 피부 이식 과정을 꼭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피부 이식 치료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약 1년 이상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고 때에 맞는 시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이때 저는 매우 당황했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이라면 사실상 한국에서 거주를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이고, 아직 저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의 피부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정말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이었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화된 재생치료 기술로 마리와 같은 단계는 충분히 말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의사분의 말은 저에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본 뒤 답을 해주겠다며 상담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그 한국인 친구가 얘기가 잘 됐냐며 물어봤어요. 저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었고, 제일 큰 문제는 비용을 떠나 마리와 제가 아예 한국에 정착해야 될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저희 상황을 담담히 털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박수를 치며 오히려 잘 됐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척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 엄청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마리가 치료 과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친척에게 마리를 그동안 케어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말과 함께, 혹시나 프랑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더욱 큰 걸림돌이 된다면 치료 과정 중에라도 마리와 함께 지내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겠다면서 너무나 깜짝스러운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국인 친구는 저한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요즘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이 그 친척분들한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너무나 따뜻하고 고마운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 가족과 친구의 감사한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결제하고
무사히 마리의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지켜본 친구는 아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집 옆으로 이사와 저와 친구가 되어주며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 한국인 친구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이 생생해요. 그 친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마리는 1년 정도 한국에서 그 한국인 친구의 친척분들과 잠시 지내기로 하고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한국으로 찾아와 마리의 상태를 살피기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고 그 친구의 친척분들도 절대 마리를 슬프게는 만들지 않을 거라며 그저 마리는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과 아주 가끔씩 프랑스어나 가르쳐주면 서로가 빚은 없는 것이라면서 저한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도 자주 하겠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낸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 마리는 저희 옆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마리의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가 가지고 있던 허벅지의 큰 화상 흉터는 놀랍게도 다리에 있던 작은 상처의 흉터들까지도 그 서울의 병원에서는 모두 말끔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오지 않았거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문적인 흉터 치료를 받게 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한국이 뛰어나고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 한국인 의사는 제 모든 것이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저와 제 딸 마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항상 한국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